한 주간의 뜨거운 시대의 뉴스로 찾아뵙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한치안의 시대광장 지금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정말 요즘 숨가쁘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화이트데이란 사실도 사실 어제 새벽에 알았어요. 저는 물론 사탕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요. 여러분들은 사탕 받으셨나요? 그나저나 요즘 학교가 북적북적한데요. 바로 총학생회 선거와 단과대학 선거에 출마한 선본들의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학관에서 그리고 정문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장면 다들 보셨을 거예요. 다음 주 바로 투표 기간인 거 아시죠?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대광장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김혜성 씨가 봄에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하면서 딕펑스의 비바 청춘 신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지난 2월 22일 우리 대학 후기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벌써 한 달이나 되었네요. 이번 졸업식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학이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고 4년 동안 내내 그 혜택을 받은 학우들의 첫 졸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여타 졸업식과는 달리 정말 많은 사람들로 우리 대학이 북적였었는데요. 잠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합니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예비 금액을 50%로 줄인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보궐선거 당시 과도한 학비 부담을 해결하겠다며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고 2012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박원순 학번으로도 불립니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 176개고의 1학기 평균 등록금은 334만 5천 원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학 학우들은 119만 4,500원을 등록금으로 냈습니다. 반값 등록금 4년 전부터 어느새 우리 학교의 상징이 되었죠. 사실 우리 대학 학우분들이라면 저 서울시립대 다녀요 라고 주변에 말하는 순간 정말 등록금이 반값인지 얼마인지 이런 소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택시를 자주 타는데 서울시립대 가주세요 할 때 항상 기사분들이 열의 셋은 거기 반값 등록금이 정말인지 얼마를 내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반값 등록금 사실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학자금으로 고생하고 있는 대학 청춘들에게는 이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사실 저는 시립대 다녀서 그런지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항상 등록금 얘기를 할 때면 배우는데 왜 이리 큰 돈이 들까? 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하고 먼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졸업식에 답사를 하시던 학우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하는 헐시 속에서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받고 필요성을 체감한 입장에서 이런 게 특권이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 대학 재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 맞습니다. 반값 등록금 도입 전인 2011년에 1489명에서 2015년에는 369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여러모로 중요했던 그날, 잠시 박원순 이사장이 졸업식에서 말했던 축사를 일부분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저는 오늘 벅찬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고 처음으로 한 일이 반값 등록금입니다. 제 임기와 함께 시작한 박원순 학번의 첫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의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단군일의 최대 스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흑수저와 금수저를 논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청년 문제를 놓고서도 기성세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정쟁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입니다.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세대가 다른, 시대가 다른 저의 경험을 앞세워 지금 청년 여러분을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꼰대짓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대는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젊고 의심만큼 늙는다. 자신감만큼 젊고 두려움만큼 늙는다. 희망만큼 젊고 실망만큼 늙는다. 세멸 울먼의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서울 노량진의 아침 풍경. 어디론가 바쁘게 향하는 젊은이들도 분주하지만 걸음소리와 자동차 소리를 제외한다면 거리엔 침묵이 흐릅니다. 화창한 봄이었을까? 작가 박민규의 가불고시원 체류기란 단편을 펼쳐봤습니다. 그것은 방이라고 하기에는 관이라고 불러야 할 크기의 공간. 그 좁고 외롭고 정숙해야만 하는 방 안에서 나는 웅크리고 견디고 참고 침묵했고, 비좁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젊은 청춘의 모습을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이라는 냉정한 문 앞에서 침묵해야 하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자화상입니다. 웅크리고 견디고 참고 침묵했고, 왜 이들은 웅크리고 견디고 참고 침묵해야 하는가?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가 41만 명,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을 포기한 취포자와 취업 재수생까지 합하면 그 수는 무려 12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인원만 13만 명입니다. 취업이 두려워 졸업마저 미루는 학생들로 대학은 넘쳐납니다. 사실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뉴스들이죠. 나는 뭘까? 곰곰이 생각해도 내가 뭔지 잘 알 수 없으므로 오랫동안 멍하니 천장을 본다. 하루 종일 하는 말이라곤 조용히 해밖에 없는 고시생. 오늘도 조용히 도서관과 고시원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동기, 선배, 후배들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창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 안아주세요. 등장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반입니다. 시민들은 함께 아픔을 같이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든 대학 졸업반이든 졸업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희망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회는 언제 올 것인가? 웅크리고 견디고 참고 침묵한 것에 대한 보상은 있는 것인가? 낭만, 조금은 낯간지럽거나 촌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죠. 한자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물결낭에 흩어질 만. 최근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화제입니다. 오늘도 5국이 치러진다고 하죠. 바둑의 낭만을 지키는 대국을 펼칠 것. 경기를 앞두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인공지능과의 경기에서 언어로는 쉬이 표현되지 않는 감정을 지키는 대국을 펼친다는 그가 참 대단해 보입니다. 한찬의 시대광장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한채환, 기술의 이상화였습니다.